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금요일 가장 인기가 또 많은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우선은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시장이 열렸을 때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매일매일 저희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방이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톡스타 방송은요.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TV로도 언제든지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가 안 될 때는 카카오TV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TV가 안 될 때는 유튜브 통해서 톡스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TV 보시면서 휴대전화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QR 코너를 대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이렇게 갖다가 휴대폰을 지금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저희 서울경제TV와 플러스 친구가 바로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TV 앞에 계신 분들은 휴대전화 들고 포털 사이트 찾아가셔가지고 QR코드를 이렇게 화면에 대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서울경제TV와 플러스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요. 신기한 경험 또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시각이 9시 3분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 윤조님께서는 계속해서 2부도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2부도 본방사수를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지금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 함께할 분들 1부에서 함께했던 분들이지만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자, 톡스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2부 역시나 1부와 함께했던 분들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또 코너로 들어가면 너무 정이 없으니까 제가 또 다시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 상승타임 스타님.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했던 경동나비엔이 네. 추천해 주실 때는 5만 원대였는데 오늘 6만 원 돌파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네. 역시나 지금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강력하게 매기세가 붙는 부분은 미세먼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이 경동나비엔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해 드렸을 때 어떠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냐면 바로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테마적으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에 따른 실적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경동나비엔처럼 올라가는 기업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줄 때
이 경동나비엔을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리 잡으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승타이밍스타의 추천주, 투자에 대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도 티웨이 항공 어제도 추천을 해주셨지만 지금 수급을 보니까 그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어요, 스타님. 네, 계속 네. 들고 가도 괜찮겠죠? 네, 티웨이항공 제가 오늘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또 소개를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요. 이미 틀린 리포트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는 어떤 반대의 의견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은 컴투스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컴투스 최근에 주가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을 거슬러서 작년 9월 달로 좀 가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2018년도 9월 20일 날 이러한 레포트를 냅니다. 컴투스,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질 시기이다. 매수 레포트를 좀 냈는데요. 일단 작년 9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약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던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레포트를 믿고 관심을 갖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지금 10만 원도 지금 깨질 수 있는 위태위태한 자리까지 11만 원대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내보냈던 레포트가 좀 틀렸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당시 이 컴투스라는 기업의 레포트를 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좀 덧붙였냐면 스카이랜드 흥행 여부가 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레포트를 쓰시는 분들도 이 스카이랜드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컴투스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사인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뭐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결국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그 게임 혹은 그 영화, 그 산업이 흥행 여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그때 당시죠. 스카이랜드라는 게임이 흥행이 될 수도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매수 사인을 좀 냈다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또 굉장히 좀 속쓰립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이 중국 판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강한 조정을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보면 다른 게임주들은 굉장히 좋은 지금 상승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컴투스들은 다른 게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지난 4분기조차도 계속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지금 시간을 지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컴투스 이대로 과연 가망이 없는 걸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스카이랜드가 흥행이 좀 실패를 했죠. 그럼 그 다음 차기작으로 한 번 더 이 명성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차기작 또한 지금 출시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컴투스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안 좋게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중에 단기적 성향이 깊은 금융투자만이 지금 이 컴투스를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나중에 컴투스가 20%, 30%, 4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매수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도 짧게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일 뿐 컴투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에는 역시나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이 가장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4분기죠. 겨울방학을 앞두고
또 이제 한 해가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신작 제품이 나올 텐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한번 이 게임주들이 붐업시킬 수 있는 그 성수기는 조금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수기가 지난 이 비성수기에도 주가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신작 모멘텀만이 이 컴투스의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뭐 지난 레포터도 좀 잘못됐던 점도 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은 더 이 강한 하방 압력, 긴 좀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린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는 포착된 종목, 게임주 중에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내리막길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영석 스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 아까 얘기했던 뭐 스카이랜더스라는 종목 이 신작적인 부분들이 이제 흥행에 실패했던 부분들,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인 주가의 압력을 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컴투스와 이 비슷한 시가총액에 있던 그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갔냐면 글로벌 대형 IP를 이제 제휴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갖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디즈니와의 제휴라든지 닌텐도와의 제휴를 통해서 그 관련된 게임들을 만들므로써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하지만 이 컴투스라는 회사는 자기의 어떤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흥행에 실패하는 또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차이를 보이면서 비슷한 주가 총액을 갖고 있었던 이 두 회사들의 그런 주가를 완전 반대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제가 두 가지 회사들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컴투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세력 매집선이 계속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3월 달이죠.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매물만이 나오면서 점점 내려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게 알파 차트라고 해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힘을 못 받고 있는 하락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력 매집 추천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이제 뭐 10만 원도 깨지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시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반대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붙고 있고 세력 매집 추정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이제 바닥에서 사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어떤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컴투스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는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성수기가 오기 전까지는 미리 접근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어떤 리포트를 골라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앞으로 틀릴 리포트는 조금은 민감한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대한항공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3월 15일이죠. 이제 어제 이러한 리포트를 좀 냈는데, 오늘이군요. 이제 오늘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네. 대한항공 난기류 속에서도 순항 중이다라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바로 이 보잉 737기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난주였죠. 이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했던 보잉 737기가 추락하면서 전원이 사망하는 지금 안 좋은 좀 비보가 좀 들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보잉 737기 맥스에 대한 그 기체 결함 조사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기체 결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이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한번 내렸죠. 이 해당 운행기를 운행하지 말아라라는 행정명령도 내렸고 또 이제 보잉도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그림이고 대다수의 지금 국가에서도 보잉 737기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
혹은 사려고 했던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당장은 사지 않겠다라는 지금 의사표시를 한 만큼 해당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대한항공의 기업의 주가와 연관을 시킬 수 있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LCC 저가 항공사들에 비해서 사실은 장거리 노선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항공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항공, TA항공,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노선들을 대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대한항공만이 그런 저가 항공사들이 단거리 노선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 나홀로 장거리 노선에 좀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뭐 그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사실 다른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가 그리 좋지 못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견고한 상승 플로우를 좀 나타냈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 장거리 노선일수록 비행기의 이 되는데 지금 기체 결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비행기 기체가 20년이 넘는 노후화된 좀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르게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좀 구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엎어졌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운행 일수가 조금은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운행 일수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조금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한항공이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건 뭐 여행객 수의 증가, 뭐 화물의 증가라기보다는 사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 시장 참여 유무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대내적 이슈로 올라왔던 주가를 버티고 혹은 여기서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반대로 많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한항공 지금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가 더 잘 갈지는 저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드립니다. 뭐 서울경제 제가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장중에도 가끔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고점에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때라기보다는 바닥에서 조금 돌아 나오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지만 계좌가 많이 손실 보지 않고 좋은 쪽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것이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대한항공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그 안에서도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상승 타이밍께서 꼽아주셨는데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LCC 관련주를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다라는 강의를 어제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대한항공에 관해서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 의견과 일치하신가요? 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FSC라고 하죠. 풀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들, 그걸 FS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형 항공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FSC의 운항 그 수요 계층들이 어떤 그 증가폭이 마이너스 3%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트유,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환율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것들을 만회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그런들보다는 이제 FSC적인 부분에서는 LCC적인 부분에서 수요층이 그쪽에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전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만약에 이제 항공주를 만약에 이제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LCC 쪽이 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에서 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승률 지표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매집 추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대한항공이 나쁘진 않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하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갔을 때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까 상스타임스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더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LCC 항공사와 다르게 737 맥스에 대한 기종에 대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TA 항공 같은 경우는 4대를 도입을 하는데 그것이 다 리스입니다. 그래서 월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처럼 리스와 또 구매하는 그런 회사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그런 노후기에 대한 교체 시즌과 맞물려서 지금 737 맥스가 오랫동안 운항이 중단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한항공도 2분기, 3분기 되었을 때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악영향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낸 리포트에서는 난기류 속에서도 순항 중이라는 제목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두 분께서는 아직은 주가가 회복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인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지금 퀴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맞추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자, 오늘의 퀴즈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소문을 사서 이것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격언일 텐데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루머, 2번 뉴스, 3번 육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정답 빠르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공정하게 보도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3개의 보기 중에 골라서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퀴즈 당첨된 분들이라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주식 사지 마라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요,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남북경협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YG엔터테인먼트부터 어떤 분께서 준비를 해오신 종목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조홍 석사님인가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정말 사면은 큰일 나겠다.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왔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엔터주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피해야 되는 떨어지는 칼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만약에 이것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잡다가는 손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제 빅뱅의 그 승리라는 그 부분의 어떤 이슈, 쇼크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은 가장 크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타켓이 승리 쇼크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방위적인 엔터주에 관련된 이제 검경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수사가 들어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엔터주들이 지금보다 더 밀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우리가 3대 엔터테인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이런 세 종목의 부분들은 조금 더 피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회사에서 600억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투자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버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회사의 차트를 다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5만 7천 주 정도. 모건서울에서 좀 들어오긴 했는데 문제는 기관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선이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3만 5천 원대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문제는 상승 예측 지표라든지 세력 매집 추정이 계속적으로 힘을 못 받고 내려가는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전 저점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약간의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이거 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SM입니다. SM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똑같이 이 SM도 현재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상승 예측 지표라든지 세력 매집 추정도 거의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계속 밀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것 지금 현 가격대에서 매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JYP 엔터가 조금 주가가 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신호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세력 매집선이 주가 차트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세력적인 부분들은 수급이 아직까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주에 만약에 더 주가가 빠지게 되면 급격하게 이 세력 매집 추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전 저점을 지금 박스권에 있는 박스권 하단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종목을 가져왔지만 전체적인 이 세 개 종목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영석 스타께서 오늘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에 들고 나오신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승리 씨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비롯해서 3대 기획사죠. SM과 JYP까지도 좀 피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그렇다면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바로 경협주라는 건데 경협주 오늘 조정에 참 많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경협주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앞서 또 조영석 스타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던 또 엔터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네.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 네. 하나하나씩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 스캔들이 승리 게이트가 되어가는 지금 자그마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사건이 엄청 커져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그저께 승리와 YG가 이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잠깐 반짝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일단 몇몇 아티스트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이 회사에 대한 문제로 퍼졌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또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이 빠질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한번 짧게 매매를 해볼까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이슈, 즉 뭐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빠질 때는 그런 트레이딩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추가적으로 드려보겠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되돌리려면 이 승리 스캔들이 말끔하게 지금 해결이 되고 빅뱅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대형 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은 절대 아니고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속상하신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빠르게
현금화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그 다음에 SM을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일은 YG에서 터뜨렸는데 왜 SM의 주가가 더 많이 빠졌냐라는 질문에는 SM은 일단 지난 4분기에 시장이 기대하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시장이 기대하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았는데 막상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도 큰 데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이슈까지 나타나다 보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SM이 왜 실적이 안 좋았냐라는 질문에는 SM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슈퍼주니어라든지 동방신기라는 이런 보이그룹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습니다만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지금 그룹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슈퍼주니어라든지 동방신기가 뭐 예전만큼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이그룹이 좀 나와줬어야 하는데 다른 엔터 이사들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신규 성장 모멘텀 또 신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느냐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는 관점이고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부진을 했는데 이러한 실적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신규 라인업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신규 라인업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SM도 이 YG 엔터테인먼트 스캔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분간 좀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SM 보유하신 분들도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제일 속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JYP 엔터테인먼트 주주들일 것 같습니다. 뭐 JYP 엔터 뭐 지난해 트와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비록 트와이스가 다시 컴백하면서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도 지금 데뷔를 하면서 대중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엔터주에 같이 묶여 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JYP는 SM과 다르게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엔터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하방 압력이 지금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왜 JYP 엔터까지 지금 같이 빠졌냐? 즉 그 승리 스캔들에서 지금 불거지는 동영상들 거기에 이제 해당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아티스트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엔터주 뭐 3사 이런 대장주들도 좋지 않을 뿐더러 FSC 엔터도 지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 업종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일 때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좀 관심을 좀 꺼두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지만 너무 속상한 일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제 본래 이제 목적이죠. 이 주식 사지 말라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북경협주도 굉장히 속상하게 됐습니다. 뭐 일단 하노이 결렬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또 종목들마다 회복하는 종목들도 좀 있고 또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또 여기도 왔죠. 서울경제TV에도 지금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했던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좀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국과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장 중반이죠. 뭐 1시 이후에 급격하게 좀 남북경협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남북경협주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냐면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남북경협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매수가 대비 현재가 보면 마이너스 30% 이상일 거예요. 적게 잡으면 그렇죠. 마이너스 20%일 것이고 보통으로 예측을 해보면 마이너스 30, 40%가 제일 많을 것이고 또 심하신 분들은 뭐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시 올라오려면 40, 50% 이상 올라와야지만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단판도 그렇게 흐지부지가 됐고 2차는 완전히 결렬이 됐고 지금 또 3차는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인데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한 비핵화. 그런데 이 확실한 비핵화까지 가기에는 지금 넘어야 되는 지금 큰 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남북 경협주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미련을 조금은 좀 빨리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고, 지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정리하시기는 힘드신 거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한 번에 뭐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그 덜어낸 자금을 조금은 더 가능성 있는, 성장성 있는, 모멘텀 있는 기업들로 포트를 꾸려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럴 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엔터주들도 그렇고 남북경협주들도 그렇고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업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협주.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 또 3대 기획사 모두 짚어주셨는데 오늘도 3대 기획사 모두 3% 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주의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그렇다면 경협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그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스타님 말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 관점에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최 부장이죠, 최선희 부장이 이제 언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협상이 이제 더 이상 진척을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주가가 좀 폭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조만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그런 협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곧 있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완료로 된다면 더 크게 이제 남북 경협주주들은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말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좀 주말 사이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정부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이 남북 경협주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도 역시나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에 등장한 종목들이죠. YG 엔터테인먼트와 남북 경협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투자의 대안을 세우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투자의 대안, 이 두 분과 함께 세우게 되니까 참 기대가 많이 돼요. 또 워낙에 수익률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우리 상승타이밍스타님부터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투자의 대안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조금 의외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니, 이 판국에 웬 보험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네. 뭐 지금 시장은 여전히 또 미세먼지 관련 기업도 혹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IT에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또 투자의 대안으로 가지고 온 게 하나손해보험, 특히 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가지고 나왔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제 이 하나손해보험이라는 기업을 지금 관심 있게 보냐면, 최근에 하나손해보험, 한손보가 이제 현대차와 지금 협업을 해서 이 모바일 보험 쪽에 굉장히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지금 현대차가 두 가지의 차종을 지금 히트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일단 팰리세이드는 지금 흥행이 벌써 확정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또 새롭게 지금 출시된 건 바로 소나타, 신규 이제 세대인데, 소나타도 그렇고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이제 현대차 관련 그 차종을 사게 되면 이제 많은 이 운전자분들이 하나손해보험과 현대차가 만든 보험에 가입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모바일로 보험을 지금 가입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한 플랫폼을 가진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다른 기타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을 저는 오늘 투자의 대안으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바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또 이야기로 확대를 시킬 수 있냐? 네. 바로 이제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특성화 조약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개개인별 맞춤
보험 조약을 넣으면서 조금은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인 보험비를 내면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또 운전자들이 이 하나손해보험과 현대차가 만든 인피손해보험을 저는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또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대량 매수를 했어요. 대량 매수를 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대한항공 이야기 드릴 때 지금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최근까지 좀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실적이든 성장, 신사업이든 그리고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을 좀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정확하게 지금 부합하는 조건입니다. 지금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주가적인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바닥이다라는 점, 좀 안정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을 투자의 대안으로 오늘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기대감을 좀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영석 스타의 시스템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하나손해보험 저희 차트 보시면 조금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 매집선이 굉장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참 보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그 하나손해보험 같이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굉장히 박스권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 신호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살표 부분 보시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위치 판단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확장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그 세력 매집 추종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예측 지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오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마치 짠 것처럼 우리 조영석 스타님 시스템에서 네. 상승 타이밍 스타님의 추천 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저도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모습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의 투자에 대한 종목이니까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조영석 스타님의 투자에 대한 종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의 톡스타 그리고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영석 스타님의 투자에 대한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어제 그 증권스쿨에서 가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거 지금 737 맥스 문제 때문에 이게 항공주 지금 항공 부품주 다 이제 별로 좋지 않고 이게 737 맥스가 언제 다시 이것이 운행이 재개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4대나 구입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 티웨이 항공 6월 달부터 신규 취항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왜 가져왔나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 부분들 좀 풀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먼저 오늘 끝났던 한중 항공 운항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간 60회 이제 여객 수준으로는 60회 이상, 그다음에 화물 수준으로는 주 10회 이상, 총 70회 이상의 확장 부분들은 이제 의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달, 5월달 신규 노선이 이제 배정되게 되는데요. 아마 그 LCC 관련된 회사들 위주로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도 이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배정이 되었을 때 그 737 맥스를 원래 6월 달부터 도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투입을 하기를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좀 차질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티웨이항공이 737 맥스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많은 이제 인력들도 뽑고 거기에 대한 더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4분기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가, 특히 이제 ZU 지역, 이 유가적인 부분들이 급락이 일단 회사의 실적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바라보게 됐을 때 아마 2019년도 아니면 1분기도 실적이 아마
창사 이후로 제일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LCC 수송객들에 대한 증가 폭입니다. 그래서 LCC 수송객 증가 폭이 연간 19%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는 20% 정도 이제 수송객들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19% 20% 이상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건 FSC라고 하는 이 대한항공처럼 대형 항공사와의 그런 차이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 TA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로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특히 이제 이번에 조정을 받았던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가격대가 8,000원대 밑에 이제 7,000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인 수급을 얘기하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가 이 전날 그러니까 737 맥스 사건 때 좀 많이 내려오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세력 매집 추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전일과 금일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좀 새롭게 나타난 이 하늘색 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30일 기준으로 한 세력 매집선입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선 같은 경우는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하늘색 선을 좀 보시면 좀 좋은데 이 하늘색 선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TA항공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인 9,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상적으로는 9,500원까지 저희가 1차적인 목표를 잡고 가면은 아마 4월 달 되었을 때 이제 신규 노선에 대한 확정과 또 4월 한 후반때 되었을 때 이제 실적 발표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TA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좋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8,300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를 1차를 9,000원, 2차를 9,500원 세워드렸습니다. TA항공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서는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레포트에서 대한항공을 꼽아주셨는데 TA항공은 같은 항공주지만 그래도 저가 항공사로 분류가 되니까요. 우리 조영석 스타의 추천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다른 의견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TA항공은 대한항공과 다르게 이 보잉 737기를 매수, 즉 사려고 했던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임대를 해서 운행을 하려고 했던 기업인데 일단 제가 보는 이 기준은 뭐냐면 과연 이 4대나 되는 이 보잉 737기를 임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체 방법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결국 이 4대가 없는 만큼의 노선 운항이 안 라는 거죠. 아니면 아무리 지금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4대를 어디서 지금 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빌린다 하더라도 기존 노선을 운항하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4대를 2대 정도일 거예요. 아마 2대에서 4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만큼의 인건비, 즉 인력을 좀 충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 보잉 737기를 임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외형 성장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아마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은 보잉 737기를 포함해서 이 2분기, 19년도 1분기죠. 1분기 컨센서스를 다 책정을 했을 건데 그 컨센서스가 낮아질 수 있는 레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일단은 뭐 TA항공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방금 조영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대까지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지금 항공주가 아닐까. 해당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인수하려고 했던 그 보잉에 대한 그 기업의 이슈라서 저는 굳이 이 TA항공을 좀 매수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서는 TA항공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항공주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조영석 사님부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FSC와 LCC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제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신공항도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네. 노선이 또 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LCC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737 맥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운항 차질이나 비용적인 부분들 좀 발생하는 건 있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 보게 된다면 이 LCC에 대한 전반적인 특히 이제 리스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신규 LCC가 이제 또 그러니까 운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후보군이 발표가 됐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뽑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시장적인 전체적인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LCC가 좀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가운데 유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유가적인 안정감 유가적인 부분에서 제트유지 가격대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LCC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적인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가 있다. 단 아까 얘기했던 737 맥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운항 차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A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이 부분들이 이제 운항을 재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3개월 앞두고 나서 이 부분들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좀 하락적인 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길게 보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도 항공주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늘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저는 이 항공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항공주들이 좀 발빠르게 올라왔던 건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 급격하게 빠진 유가로 인해서 19년도 1분기 실적 반짝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반짝 상승했다라고 한다는 건 또 언제 빠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 유가는 본연의 위치로 지금 올라오는 가격대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19년도 1분기 단기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반짝 수익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 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조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항공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 똑같은 이 시장에서 2개 업체가 나눠갔는지 혹은 3개 업체가 나눠갔는지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이 항공 관련 기업인데 경쟁 업체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건 뭐 대형 항공사도 그렇고 저가 항공사도 그렇고 둘 모두에게 저는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조영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만은 중장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의 투자에 대한 종목 한화손해보험, 조영석 스타의 투자 종목 티웨이 항공까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퀴즈 정답도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퀴즈였죠? 정답은 2번 뉴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알려드릴게요. 1743님, 4294님, 8872님, 그리고 4001님, 0860님까지 5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말에는 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